현재 시간 10시 41분으로 급하게 전달을 해드릴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금양 현 구간에서 절대로 단 한 주라도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현 구간에서 어떻게든 단 한 주라도 매수를 해서 재차 반등했을 때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유상증자를 지금 얼마 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상증자 부분이 오히려 호재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니까 절대로 단 한 주라도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신다라고 하면 FIX 2024에서 이번에 469 배터리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이 FIX 2024가 13만 3,118명이라는 역대 최고의 방문객이 방문을 했고,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수출 상담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보신다라고 하면 19억 4,500만 달러 규모, 약 하나로 따진다라고 하면 3조 정도 되는데 이 3조 가량의 상담 실적을 달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금양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여지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업적을 냈을 여지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상담을 통해서 기술 실적 부분을 이제 발표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금양이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근데 금양 입장에서는 절대로 성공을 해야 결국은 금양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를 발표했을 당시에 어떤 것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었나요? 몽골 광산까지 정정 공시로 몽골 광산이 90% 이상 매출이 감액됐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유상증자 발표하는 날에 몽골 광산이 감액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합니까? 아무도 참여를 안 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설이 계속해서 이 앞부분에서 나와 줬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시점부터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래 같았으면은 4,500억 원 규모의 엄청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은 하한가가 가거나 엄청난 큰 폭의 하락을 하는데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 오히려 유상증자를 하라는 움직임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광산까지 함께 발표를 했다라고요.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의 실패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죠. 유 회장이 유상증자 통해서 결국은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706억 규모의 차익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럼 뭐예요? 결국은 유 회장이 돈을 벌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갈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오히려 주가가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유 회장 입장에서도 더욱더 이익이 증가를 하겠죠. 근데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을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죠. 몽골광산 함께 이야기가 나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기업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몽골 광산까지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간을 조금 더 늘린다. 기간을 늘리고 오히려 금양이 가지고 있는 호재 부분을 부각을 시킨다라고 하면 어때요? 부각을 시키면은 몽골 광산 부분이 없어지게 된다. 보세요. 갑자기 혁신기술 플랫폼에서 469 배터리 공개하고 이전에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었잖아요. 이 앞봉에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469 배터리를 이때 당시에 공개를 하니까 사람들의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엄청난 큰 상승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으로 어떻게든 469 배터리 공개하고 그리고는 유상증자를 성공을 시키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몽골 광산이라는 엄청난 악재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간을 늘려야겠죠. 기간을 늘려서 유상증자 기간을 늘리면은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몽골광산보다는 4695 배터리 이 부분이 부각을 받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누가 왔나요? 홍 시장이 왔죠. 홍 시장이 왜 왔겠어요? 금양과 어느 정도의 커넥션이 있다.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대구시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혁신적인 행사에 참가해 금양이 가지고 있는 K2차전지 산업의 미래의 혁신 포트폴리오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약간 접어볼 수가 있는 거죠. 대구시와 그리고 금양 어느 정도의 연결관계가 있다. 사실 지역사회를 보신다라고 하면 기업과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친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양 회장 입장에서도 대구시와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금융감독원에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정정 공시를 냈어요.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철저하게 뭔가를 한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봤나요?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감독원에서 갑자기 금양에 대한 정정 공시를 내서 금양의 유상증자 일정이 다소 변경이 됐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결국은 정부와 어느 정도의 커넥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그냥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하면 금양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금융감독원이 갑자기 금양의 정정 공시를 요구를 하고 그리고는 금양이 469 배터리를 또 공개하는 박람회를 참석을 했다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홍 시장이 왔다고요. 그런데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회장이 얼마를 벌어내요? 회장이 약 700억 가량 돈을 벌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주가가 더 많이 상승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력과 그리고 회장과 어느 정도의 커넥션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세력들 입장에서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밑에서 매집을 해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써서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엄청난 돈을 써서 위로 올렸는데 갑자기 유상증자를 한다 아니면은 갑자기 무상감자를 한다 엄청난 악재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세력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래서 회장과 세력이 어느 정도의 커넥션이 있다.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그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앞부분에 거래량 많이 터져주는 거 보이시죠? 이 뒷부분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터져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누군가 매수를 진행을 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실질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 근데 우리가 또다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한국에는 3대 수급이 있습니다. 3대 수급에 어떤 게 있어요? 개인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있고 그리고 기관이 있죠. 개인과 외국인, 기관 이렇게 3대 수급이 있는데 사실상 세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인에도 있고 외국인들에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통은 사회 통념상 개인들이 샀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샀을 땐 매우 기분이 좋고 기관이 샀을 땐 세모. 그 이유가 뭐냐? 개인들은 어찌됐든 간에 개인이 세력일 수 있겠지만 개인들이 어찌됐든 간에 매수를 했을 때 매수를 하는 사람, 매도를 하는 사람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금양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가격이 43,450원이라고 얘기를 해봐요. 근데 이 가격이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은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가격이 변동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 어때요? 외국인들은 똑같은 의사로 43,450원에 매수를 하면은 다 똑같은 의지로 5만원, 6만원, 7만원 이렇게 가격대를 올릴 수가 있다고요. 다 똑같은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반대로 하락시킬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 의지로 매도를 한다고요. 그러면 3만원, 2만원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요. 그럼 기관 같은 경우에 어떠냐? 기관은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어때요? 어떤 가격대에 오면은 매수하고 또 어떤 가격대에 오면은 매도하고 시장 상황과 크게 상관없이 가격대 오면은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모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데 제가 이걸 설명한 이유가 뭐냐?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을 한번 보세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어느 순간 갑자기 굉장히 늘어난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을 한번 보자고요.
이때 당시에 갑자기 매수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는 크게 외국인 보유 비중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보세요.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금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고가 대비 이 아래까지 몇 프로나 떨어졌나요? 약 6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고가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외국인들도 결국은 주식을 산 이유는 뭐예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더욱더 명확하게 현재 자리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딱 두 줄을 그어 보도록 할게요. 이 앞 구간에서 어때요? 절묘하게 지지하고 그리고는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때도 절묘하게 이 부분에서 지지하고 그리고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현 구간에서 어때요? 이렇게 하락폭을 키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빠르게 가격대를 회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앞 구간에서도 하락폭이 더욱더 커지지 않는 구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세력들이 털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빠질 수 없다.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재차 이전의 가격대를 복구를 할 거고, 저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재차 눌림이 온다라고 하면 제가 최저점에서 매수한 다음에 그리고는 재차 반등이 왔을 때 매도를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 수익금이 발생되죠. 이 수익금으로 재차 눌림이 왔을 때 매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했을 때 꾸준하게 가지고 갈 거다. 그래서 그 최저점이 어디냐? 사실 유튜브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몇백 명, 몇천 명이 보십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알려드린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력이나 기관이나 모건이 다 바본가요? 제가 계산한 가격대보다 더 많이 가격대를 떨굴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우리 금양주주분들 제 연락처 하나 남겨드려 보도록 할게요. 위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간단하게 금양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한해서 타점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싸게 매수해서 가장 비싸게 매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올라간다 하고 매수하고는 3%, 5% 이렇게 약수익 얻어놓고 매도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두잖아요. 이렇게 억지 장기 투자 매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매매하심에 있어서 제가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명확한 기준 없이 타점 없이 매매를 하다 보면 분명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절대로 매매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끔 구독자 전용방 만들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제가 보내드린 타점 내에서 확인하고 실시간 대응하시면 되고,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상단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금양입장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놓으면은 제가 제 방 링크를 남겨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구독자 방은 대부분 우리 구독자분들 본업 때문에 장중에 실시간 대응 어려우시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리면서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주식은 정보력 싸움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뉴스 보고 있으면 수익 내기 힘들고, 악재든 호재든 아직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정보 아는 게 핵심이죠. 근데 또 누구나 다 받는 정보 받으면 어때요? 정보로서 희소성이 떨어지잖아요. 누구나 받기 힘든 정보
공유를 해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으로 제가 이런 말씀까지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깡통을 한 3번 정도 차고 4억 정도 잃어보고 지금은 꽤나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돌아가지 말고 실패하는 확률 줄이기 위해서 제가 4억 잃고 만든 4억짜리 매매 기법 책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4억 잃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돈 잃지 말고 최대한 이 기법 책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고민한 결과, 저도 주식으로 정말 3년간 많이도 잃어봤고 힘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서적 아무리 많이 찾아보고 뉴스를 아무리 많이 봐도 너무나도 어려운 용어들밖에 없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주식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관련된 전자책을 발행하기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함을 담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서 고점 부분이다 혹은 저점 부분이다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려도 분명 어떤 이유로 고점이고 왜 저점이고, 그리고 세력이 왜 유입이 되었고 세력이 왜 나갔는지 현재 내 주식의 객관적인 상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쉽게 요점만 적어놨고 단타 매매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매매법까지 다양한 매매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주식 차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기법을 활용해서 3월 21일 날 레몬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실제 당일에 한번, 다음날 또 한번 상한가를 갔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1000여 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 또한 제 매매 기법에서 체크를 할 수 있었고 매수 포인트였고, 실제 어떻게 됐나, 1월 3일 날 4만원이었던 신성 델타테크는 2월 달에 18만원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사실상 실전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수학의 정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공유를 받을 수 있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그리고는 1000%님 저 좋아요 구독한 구독자예요 알려주신다라고 하면 무료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8706번으로 전자라고 딱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 매매 기법이 필요한 우리 구독자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핵심 매매 기법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